레바논 당국이 쫓았어. 근데 레바논 당국 안에 돈 되는 자리, 중요한 자리는 다 헤즈볼라가 박혀 있어요. 그럼 헤즈볼라가 쫓았다고 봐야 돼. 그저께 일어난 일인가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제가 모사드고 제가 이스라엘이라면 이래. 돈 싸가지고 사우디한테 연락하지. 야, 당신 말이야, 우리가 사람 찍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줘. 우리 중간에 슈킹 안 할게. 우리가 직접 주든지 당신 쪽에 요르단 줘. 요르단에 그 잘 관리하거든. 요르단 쪽에 돈 좀 줘. 그럼 뭐 한 5억 불 쓰라니까. 그럼 이제 사우디가 바리바리 이제 50달러짜리로 해서 이제 20달러, 50달러짜리 작은 게 좋으니까 5억 달러 딱 만들어 갖고 파레트로 그냥 요르단에 건네주지. 그러면 이제 요르단한테는 야, 이 사람 그 수니 무슬림인데 괜찮은 것 같아. 접촉해보고 거기 돈 질러, 거기 돈 질러, 거기 돈 질러. 자기는 10억 불 만들어서 기독교계 돈 질르고. 그 레바논을 말하자면 엔지니어링 하는 거지. 레바논 내부의 정치판을. 그러면서 바깥에선 계속해서 헤즈볼라 인맥 때려잡는 거예요. 지휘계통은 이번에 제거됐고 뭐 좀 모아서 군대같이 좀 모여있다 그러면 지상군 특수부대 넣어가지고 완전히 소탕시켜버리고 핵심 군사시설은 계속해서 공습하고 휴민트 도청 ISR로 계속해서 파악하고 감시정찰하고 특수요원 보내가지고 계속 암살하고 포섭해서 내부 혼란 일으키고 이런 입체전을 할 거라고. 당연하죠.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중동에서부터 우리가 즈음을 해서 쫙 뻗어나와갖고 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제가 전체주의 쿼드라고 부르죠. 이 전체주의 쿼드는 서방의 존재 자체에서 실존적 위협을 느낀다. 왜냐? 서방은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 전체주의 얘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색깔혁명 이런 거 번져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위협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서방이 한국을 포함한 서방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위협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서방의 존재 자체가 전체주의한테는 실존적 위협이다. 왜냐? 한국을 포함한 서방은 자유시민이 자치를 통해서 꾸려가고 있는 자유공화국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전체주의 체제는 서방 주도 세계 질서를 끊임없이 약화시키려고 든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약화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대개 싸움에 붙는 전선이 지금 3개쯤 형성돼 있다. 여기까지가 저의 말이 아니라 엊그저께 제가 존경하는 또 사모님이 우리 한국계이신 스티븐 코킨 박사가 세계적인 석학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페어로 나왔어요. 두 양반이. 한 분이 이제 스티븐 코큰이고 또 한 분이 짐 매티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국방장관. 둘이 페어로 나와서 굉장히 격조 높은 그런 토론을 가졌습니다. 후보 연구소가 주최하는 걸.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내용이 길어서 제가 지금 인용하려는 한 1분짜리에 직결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 스티븐 코큰이 한 얘기를 약간 백모의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까만 글씨로 써놓은 요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서 스티븐 코큰이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And then they have these maps about places where Americans are being sent or our allies are fighting on our behalf. Okay. So it was clear that those 3 places were vulnerable because Russia, Iran, China want to evict America from Europe in the case of Russia, from the Middle East in the case of Iran, and from East Asia, at least the first island chain, maybe more in the case of China. 이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 유럽 쪽에서 미국과 서방 주도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서방 주도 질서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이 Y자로 생긴
한국에 강해져 갖고 이게 제일도련이 둘로 갈렸어. 이제는 위에 와서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저의 그 아마 박사학위에 해당할 수 있는 명제야. 동북아시아로 올라와갖고 이 그 사세보 근처 혹은 그 큐슈 근처에서 제일도련이 둘로 갈린 거다. Y자로. 그 제일도련이 그 Y가 됐다. 우리가 엄청 막아주잖아요. 서해에서. 근데 우리를 왜 제일도련 밖으로 두냐고. 예, 제일도련,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제일도련에서는 중국이 서방과 미국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제일도련에 잘 나가는 서방 국가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데가 한국, 일본, 대만이 걸려 있잖아요. 대만을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좀 정치적으로 이상한 나라지만 지를 먹고 살려면은 여차하게 붙었을 때 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 가서 붙을 수는 없는 나라니까 싱가포르가. 그리고 필리핀은 워낙 가난한 나라지만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전략성이 높죠. 제일도련은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해주는 그 섬으로 쫙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우크라이나, 중동,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제일도련, 이 세 개가 플래시 포인트, 충돌 포인트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본 거 중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줌아웃을 해갖고 쫙 시야를 높게 해서 유라시아를 딱 보니까 야, 이 전체주의 애들이 세 군데 충돌 포인트에서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네. 그러면은 서방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전략이냐? 제가 이게 그 나이프라는 좋은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그 전에도 물론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타격무기를 여기서는 이펙터라 그럽니다. 이런 데서는 타격무기가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하죠. 30년 전에 걸프전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프전 정도의 이라크 정도의 전장을 두고 몇 명의 감시, 정찰 정보를 취합해서 타격무기를 가동시켰냐? 2,000명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정도 전장에서 몇 명이 할 수 있어? 20명이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6명이면 할 거예요. 한 8명은 되겠다. 혹은 12명. 왜냐하면 4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럼 한 조에 3명씩 해서 12명.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인공지능을 이제 나이프라 그러죠. 얘는 한번 해보고 수정해주면 또 해보고 다음번 수정해서 하고 또 다음번 수정해서 하고 이러면서 얘는 마치 알파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추어 5급 정도 실력이었는데 지금은 2세도 찜쪄 먹잖아요. 이게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요. 미군 같은 경우에 이거 2017년부터 구축해서 2020년부터 돌아갔거든요. 그쯤부터.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 전쟁 터지고 나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10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과 한 5, 6개월 사이에 2022년에만. 그럼 2023년에는 한 15번 했겠네. 1월부터 했으니까. 2024년에 한 15번 했겠네. 그럼 우크라 전쟁 터지고 나서 소프트웨어 버전업이 한 3, 40번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 50번 했다 그랬다. 50번. 1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가 정확하게 뒤져볼게요. 자료가 있어요. 많이 오픈되어 있는 자료는 아닌데.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센서류가 100개를 붙이던 100만 개를 붙이던 1억 개를 붙이던 끄떡 없어. 한번 틀이 잡히면.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펙터라는 건 뭐냐? 거기서 감시정찰 정보를 해서 AI가 다 파란 박스 칠해놓으면 거긴 병원,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거기는 어린애 학교 건드리면 안 돼. 노란 박스 이건 눈여겨봐. 빨간 박스 이건 조져. 그런 식으로 딱 박스에서 그거 쫓아가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거를 아직은 자동화가 거기는 안 돼 있는데 마지막에 몇 가지 검색해서 야 이거 때려야겠다. 사람이 결정을 하면 딱 그러면서 때릴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무기야? 그러면 그거 지금 저기 뭐야 그
루선섬에 1순위 추천, 루선섬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중거리 타격 타이푼으로 때리는 것 2순위 추천, 뭐 오키나와에서 F-15가 발진해 가지고 그걸 뭐 미사일로 때리는 것, 대전 미사일로 때리는 것, 뭐 그렇게 해서 쭉 추천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요거 딱 누르면은 이펙터가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때리는 게. 지금 그렇게 전쟁이 가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보병이 쓰는 그걸 뭐라 그러나 PVS라 그러나 퍼스널 뷰 시스템이라 그러나 그 저기 조그만 드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것까지 여기 다 물론 다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보병이 쓰는 야간 투시경 그거 네트워크 되면 이 보병의 눈으로 보는 그것까지 다 가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래서 유럽 중동 시어터의 중장기 추세는 뭐냐면 미국이 센서와 나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이펙터 비중은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를 보면 미국이 무기는 지원했지만 미군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이펙터로는 작동 안 하잖아. 미군이 센서 정보만 준 거죠. 나이프 정보만 준 거지. 감시 정찰 표적 정보만 준 거죠. 이펙터는 직접적 미군이 운영하는 이펙터는 하나도 없어. 미군도 현장에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중동을 보시라고. 웬만한 게 아니면 미군은 개입을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란이 300발 한꺼번에 쐈다 그러면 개입해요. 중간에 요격을. 근데 미군이 나서서 뭐 직접 때리진 않아. 엊그저께 시리아 팬 거는 뭐냐면 시리아에 철딱선이 없는 놈들이 시리아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그 미군이 팼지.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가 다 세상을 바로 정돈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총 뽑고 카우보이처럼 날뛰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중동에서도. 그런데 이 센서와 나이프 정보, 그러니까 나이프 정보를 정확하게 이스라엘한테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유럽과 중동 시어터의 중장기 추세는 뭐냐면 미국이 센서와 나이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이펙터의 비중은 이펙터 운영은 미국의 이펙터 운영에 있어서 미국 역할은 줄어들고 이펙터에 쓰는 무기는 많이 팔고 이렇게 갈 거라고요. 유럽 중동은. 그럼 제일 도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센서 나이프를 미국이 꽉 쥐고 잘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군의 본체, 미국의 직접적 무력까지도 여기는 왕창 다 강화돼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모델로 보면 미국이 뭐 동시 2개 혹은 3개의 전선은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소리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 왜냐? 그 2개, 3개, 뭐 심지어는 10개 전선이라도 그 중에 미국의 이펙터가 집중돼야 될 전선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나이프로 해결된다 그러면 미국은 뭐 10개 전선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 나이프로 해결하잖아. 중동 나이프로 해결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제가 이스라엘이 저게 이제 지역의 좌장이구나. 저 군기방장이네. 그러니까 이거 미국과 이스라엘이 짜고 치는 고돌이라니까. 짜고 치는 고돌이에요. 군기반장 해라 이가 네가. 어차피 중동에 이제 앞으로 우리 중동 에너지 우리 별로 수입 안 해. 우리 에너지 수출 국가로서 우리는 오펙과 경쟁 관계야. 동종업계 경쟁자야. 그런데 전 세계 경제나 이건 잘 돌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니까 중동의 질서는 잡아야겠어. 네가 큰형하고 사우디 작은형 시켜가지고 사우디 저기 아랍 쪽 대표 선수 시켜서 거기 질서 잡아. 그리고 이란 애들 함부로 까불면 우리가 직접 할 거 정확하게 지금 계속 경고 넣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저게 그냥 오줌만 질질 싸지 뭐 함부로 못 날뛰잖아. 내가 그냥 다 문질러서 잡아.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 사람 잡아주기 그러지 말고 아무튼 간에 아주 지능적으로 해요. 알았지?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짜고 치는 고돌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차제의 중동 군기 잡기예요. 중동을 바로 정돈하겠다.
이란은 겁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크라를 러시아가 먹고 러시아가 기세등등했었으면 이란이 저렇게 겁이 나서 안 쭈그러져 있어. 근데 지금 그 센 러시아가 자빠지는 걸 보고 있거든. 그 센 중국이 버들버들 떠는 걸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란이 바짝 겁을 먹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그 글로벌 차원의 군사지 정학을 알아야 지금 중동이 보이는 거죠. 중동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게.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더 와서, 좀 더 와서 이제 그 제일도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중동은 알겠어. 또 유럽도 알겠어. 그럼 거기는 앞으로 뭐 센서랑 나이프만 한다며, 그쪽으로만 많이 집중한다며, 이펙터는 줄인다며, 여기에는 이펙터 왕창 몰린다며, 제일도련은 왕창 몰리죠. 제가 그럼 별도로 다루겠는데요. 그 누구지? 이시바 시게로. 뭐 나토 만들자고 택도 없어요. 이쪽은요, 서유럽과 달리 나라들의 수준과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동질적인 어떤 하나의 안보 블록으로 못 묶어. 뭐 기껏 묶으면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정도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묶어도 잘 돌아가는 걸 뭐하러 묶어? 미국이 그거 묶어놓고 상전 섬길 일 있나? 그 제가 따로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6개 클래스인데 네포가 하나. 네포랑 안에 갖고 있다는 게 미국의 한 주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호주가 그래요. 네포입니다. 미국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MTCR 드론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MTCR이라는 건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탄두 중량 500kg 이상, 탄두 중량 그렇죠 500kg 이상,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은 수출입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런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은 뭐 다른 나라에 제공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약속 체계인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MTCR에 가입했다라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구속력은 없어요. 근데 그 구속력이 있으려면 우리 무기 수출입법, 미국의 Arms Export Control Act,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수출입법에 그 MTCR이 거론돼 있어야 돼. 그래서 MTCR에 해당하는 무기는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뭐 그런 게 거론돼 있어야 돼요. 미국에 그게 거론돼 있습니다. 그 MTCR 드론이라는 건 뭐냐? 이게 드론인데 드론과 미사일은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안 날아오고 가서 때려 박으면 그 미사일이지. 드론인데 완해의 드론이야. 가서 때려 박어. 그 파괴. 그럼 그 미사일이네. 그러니까 드론과 미사일은 굉장히 그 공중 드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야, 드론에다가 나 미사일 아니야. 나 드론인데 거기다가 뭐 무장 탑재 능력이 한 700km 되고 그거 한 1000km 가. 그 MTCR에 걸리는 거거든. 야, 우리 뭐 FA50 그거랑 똑같은 거 하나 좀 무인기 만들어서 전투기를 쓰면서 급하면 거기다가 무장 한 1, 2톤 실어 갖고 때리지. MTCR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FA50을 가지고 그 엔진 그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무인기 드론화하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FA50을 무인기화하면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 핵심 부품들 다 미제고 기술 제휴에 롱마랑 되어 있으니까. 롱마가 미국의 무기수출법을 안 어기려면 한국의 카이를 작살내야 돼요. 카이가 그 짓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MTCR 드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영국과 호주에 관해서는 MTCR 드론을 제공할 수 있다. MTCR 드론 혹은 그 관련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무기 수출 관리법을 고치는 방안이 하원에서도 발의돼 있고 그게 HR 8990인가 그래요. 상원에서도 발의돼 있어요. 조만간에 고쳐질 겁니다. 호주는 미국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어요.
한국은 MTCR 드론은 안 되지. 뭐 기본 기술 쓱쓱 왔다 갔다 하지. 한국이랑 또 핵동맹 아니야. 한국이랑 위성 연동하잖아. 한국이랑 링크 연동하잖아. 한국은 독자 나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미국 나이프랑 연동하겠다는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교집합을 갖고 있는데 별개의 집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 아니야. 한국은. 나이프 연동 케이스예요. 내포가 아니라 나이프 연동 케이스예요. 일본은 어떠냐? 저는 일본은 이펙터를 엄청 강화할 걸 미국이 원하고요. 그러니까 반격 능력, 일본이 말하는 원점 타격 능력, 뭐 토마호크 같은 거, 중거리 타격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나이프를 축소해서 주든지, 아니면 일본 내부가 스스로 나이프를 만든다 그러면 첨단 고리평으로 만들어서 결국 아예 그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심원 1번이에요. 동심원 2번은 당사국들인데, 대만 해협과 자기 자체가 당사국이고 필리핀은 남중국해가 당사국이잖아요. 대만과 필리핀이 당사국인데 대만은 고슴도치를 기대하는 거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대만이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종중이 막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국방의 개판이죠. 예. 그 다음에 필리핀은 기지 제공 국가죠, 일종의. 그리고 이 나이프 좌표, 그러니까 타겟 좌표, 이거는 미국 쪽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필리핀은 그런 감시 정찰 자산을 그 광범위한 지역, 필리핀 일대에, 남중국해 일대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좌표를 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멀리 쏘는 무기만 잔뜩 사면 돼, 제일 싼 거. 그러니까 한화 보고, 야, 그 KTSSM에다가, 아니 저기 그 천무에다가 그 대함 탄도미사일 만들어줘. 그럼 한화가 뚝딱거려서 약간 허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대함을 만들면 그렇게 아주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함정들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함에서 그 좋은 효과는 못 내. 물론 근데 뭐 일단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거의 필리핀이 특히 갖고 있으면 한국이 갖고 있다 그러면 쟤들은 그러려니, 일본이 갖고 있다 그러려니 하는데, 필리핀이 갖는다 그러면 머리털 곤두쓰죠. 한화가 그거 지금 개발한다고 하던 거 아니에요. 27년까지 해준다고 필리핀한테.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이 좋긴 좋은데 요새 이제 하도 그 뭐라 그럴까, 방공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MD 능력들이 중국도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너무 일정하게 내려와서 꽂히는 그 트래젝토리라 그러죠. 그 비행 궤적, 탄도 궤적이 너무 일정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 수문장이라는 건데, 얘들이 좀 많이 삐딱하거든. 평소에는 거의 친중 국가 아니야. 그리고 내부도 좀 민주화도 안 돼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규모는 또 작고 뺐다간 애들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는 건 굉장히 잘 사는데 권위주의와 그러니까 민주화가 덜 돼 있고 굉장히 사회가 단선적이죠. 문화나 이런 게 물론 규모도 워낙 작지만.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는 동심원 3번에 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당사국이 그러니까 수문장만 해줄 뿐이지 진짜로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 4가 말레이, 타이,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여기는 중국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인데, 이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잘 버티는 데가 말레이인 것 같고, 지금 타이 정신없고요. 인도네시아 정신없고요. 베트남도 정신없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한국과 같은 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도 하고 무기도 좋은 무기 가성비 값으로 밀어주니까 중국으로 도망은 안 가고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쪽에 붙어 있는 그런 동심원 4번쯤 되죠, 여기가.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게 내포냐, 호주와 같은 미국의 일부냐, 사실상 일부입니다, 군사진흥학적으로는. 아니면 한국과 같은 나이프 연동 국가냐, 아니면 일본과 같은 동심원으로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냐, 아니면 이제 대만, 필리핀 같은 동심원 2번이냐, 싱가포르 같은 동심원 3번이냐,
말레이, 타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동심은 4번이냐. 그래서 여기가 이 한국서부터 남중국해 일대 나라 다 따져보면 무려 6개 클래스가 나옵니다. 호주 빼고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5개 국가에 9개 국가인데 다 토탈 호주 빼고 나면 9개 국가가 다 호주가 별도 클래스니까 9개 국가가 5개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라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일본이 말하는 안보 동맹이라는 게 블락 동맹이라는 게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집중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